안녕하세요. 정평재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던 게 벌써 한 1년 반쯤은 지난 듯 합니다. 저도 노후 준비를 틈틈이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던 거 한 두어 가지를 하느라고 그동안 뜸했었고요. 제 유튜브 채널은 사주명리 술사로서, 그리고 제 삶의 어떤 개인적인 일기장 내지는 메모장처럼 생각을 하고서 처음부터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이 닿는 대로, 마음 동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 편씩 영상들을 올려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하고 인연이 닿아서 찾아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듯 싶은데, 사주팔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영상으로 올렸던 영상입니다. 사주팔자란 잘 알고 개발해서 쓰면 이번 생애에서 자기 자신의 삶의 생존, 강력한 생존 수단이자 무기로 활용 하다라는 그 내용으로 다뤘었는데요. 그 내용의 이제 핵심 요지는 그거였죠. 사주팔자라는 거는 이렇게 그 사주팔자 간지 글자들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용도의 기운들의 이 작용에 관한 큰 틀에서의 매트릭스 체계다. 그래서 지엽적으로는 이런 아주 다양한 이 용도로 활용도 가능하고, 이제 대체적으로 큰 흐름은 이제 비슷한 흐름을 타지만, 이 개인적인 어떤 전생의 어떤 습이나 태어났을 때의 환경이나 개인적인 선택의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구체적인 씀씀이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이 전체적인 기운체 작용의 매트릭스 이 시스템 틀은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드렸던 얘기가 저도 확인해봤더니 이 내용 중에 있더라고요. 만약 누군가가 어떤 손님을 보자마자 뭐 하는 사람이고 뭐 때문에 왔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다라면, 그거는 사주명리의 영역이 아니고, 그것도 신발을 좀 잘 받는다는 그 영험한 신점의 영역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 영상을 보시고서 이제 몇 분들이 연락을 주셨었어요. 아니, 그러면 사주명리랑 이 무속이랑 애초에 출발점부터 어떤 그 감명을 혹은 상담을 받는 손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출발점부터서 어떤 수준 차이 내지 레벨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냐, 이렇게들 물어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들을 나한테 하시지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또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봤더니 그런 오해를 가질만 하겠더라. 근데 그건 아니고요. 프로 명리술사하고 무속인하고의 차이점은 손님의 상담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수단 내지 방편이 무엇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무속인은 자기가 신내림 받은 그 모시는 신발력의 차이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수준 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내린 곳을 통해서 모시는 이 실력에 의존해서 손님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같은 사주명리 술사들은 사주명리학이나 혹은
점을 치는 점학들을 공부를 해서 그 공부 학문을 통해서 체득이 된 지식을 방편 내지 수단으로 해서 손님들한테 상담을 해주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무속인들도 자기가 모시는 실력에 따라서 수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주명리나 점수학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공부하신 그 기간,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몰입도, 그 다음에 자기가 이 공부에 대한 타고난 달란트, 재질에 따라서 또 물론 이제 천차만별을 보이죠.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무속인 선생님들은 실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내린꽃을 받은, 그리고 명리술사 선생님이라든지 점술가 선생님들은 자기들이 공부한 학문에 의존하기 때문에 거기서 근본적인 어떤 수준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건 없고요. 공부가 굉장히 깊게 돼 있고 실전에서 감명도 충분히 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선생님 됐든지 간에 공부만 허투루 하지 않으셨으면 찾아온 내방객 손님이라든지 전화장으로 상담을 주시는 손님들에 대해서 궁금증들을 자기가 공부한 정도껏 충분히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무속인 선생님들도 제대로 신내린 꽃을 받으신 분들이고, 이 신계의 그 영매로서 충분히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나름 자기를 찾아오신 손님, 상담성님들을 충분히 만족을 시켜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나라 지금 6대4 정도로 무속인 그 산업 쪽이 한 6, 그 다음에 이 철학관 쪽이 한 4 이런다 그러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사주에 따라서도요, 무속인 쪽 가서 상담을 받는 게 훨씬 더 소통이 잘 될 분들이 계시고요. 이 철학관 쪽에 와서 상담을 하면 훨씬 더 소통이 잘 될 분들이 그런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열어보면 대충 그것도 이제 짐작이 되는데,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무속인 쪽이 더 상담받기에 적합한 분들이 이 철학관 오시게 되면 자기들 이 스타일이나 기질이 안 맞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상담 자체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 이렇게 보다가 나는 무속인 쪽이 더 맞는 것 같다, 아니 나는 철학관 쪽이 더 맞는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인연 닿는 대로 자기 그 상담해 주실 분들을 찾아들 가시더라고요. 상담을 이제 많은 분들 하다 보니까 그래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 어떻든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그거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그 영상 내용이 될 듯 합니다, 이번 영상이.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아시는 분들이 종종 주시길래 안 되겠다, 이 영상 하나 준비해서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그렇고요. 자, 보시면 이 지금 화면에 이 보이는 분, 이 영상 보이시죠? 이 조윤아 양인데요. 제가 2022년
올해가 23년도 이제 거의 저물었으니까요. 12월이라 거의 2022년 작년 얘기죠. 그러니까 6월 26일 날 YTN 그 저녁 8시 뉴스에서 이런 내용의 영상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평소 같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지나칠 수 있었는데 괜히 마음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업 그 술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예전에야 이제 만세력 띄워서 해서 사주 자체를 뽑아내는 것도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요. 요즘에는 핸드폰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출시돼서 자기한테 맞는 사주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쯤 가지고 있죠. 뭐 거기에 이제 점술에 활용되는 애플리케이션까지 이제 상품이 같이 구비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번 봐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일진사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2022년 6월 26일이 이민년 병월 경술시 병술월인 거예요. 전 딱 이거 보자마자 방송에서는 자연체험학습을 제주도로 간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었는데 이제 이 따님이랑 같이 해서 이 젊죠. 아직은 젊은 부부가 해서 연락이 끊기고 이 조윤아 양도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아서 그 이후로도 이제 오름 무중인 상태여 가지고 실종 선고 실종 선고가 아니죠.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도 당시에 이제 백방으로 수소문 하다가 이게 탐문하고 이러다 안 되니까 방송의 힘을 빌리고자 이제 전국파 방송에다가 8시 뉴스에 저녁 8시 뉴스에 이 화면 띄워 올리면서 이들 부부를 보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행방을 아신 분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날 딱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내 마음이 한번 이거 확인해 볼까 해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확인이니까 올려본 거죠. 봤더니 이 시간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서 사주를 올렸었는데 이걸 일진사주라 그럽니다. 이 사주가 애플리케이션에 뜬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이분들 돌아가셨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던 이유가 이제 사주 명략적 근거는 제가 이제 얘기는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이 화면상에 이 조윤아는 잠들었어도 깊게 잠든 형태인데 보통은 잠이 들어도 엄마 등에 엎여가면 이게 이제 무거우니까 이렇게 다시 업으려고 이렇게 살짝 다시 들어 올리잖아요. 몇 번 이런 행동을 하면 이 기척을 느껴가지고 살짝 너무 피곤해도 살짝 이렇게 반응을 보여줘요. 근데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아예 축 늘어져가지고. 그런데 이들 부부는 뭐 다툼이 있거나 이런 모습도 아니고요. 너무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앞 보이는 이 쓰레기 봉지도 보이시죠? 한 손에. 그리고 이제 짧은 이게 이제 펜션인가 뭐 그 당시 완도에 있는 숙박업소였는데요. 해변가에 있는 이 나와서 짧은 영상이었는데 더 보여주는 모습이 뭐였냐면 이 쓰레기를 두 부부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뭐 언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모습도 아니고 일상의 소통이 되는 부부처럼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쓰레기 봉투를
그 숙소의 그 밖에 있는 그 쓰레기 함에 이거를 자연스럽게 집어넣으면서 화면에서 사라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일진 사주 전반을 통해서 돌아오셨겠구나 이게 확인도 됐지만, 이 따님이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무슨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서 둘이 다툰다든지 이런 불소통 상태 모습도 아니고 너무나 평온한 자연스러운 평범한 부부의 일상적인 모습, 또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도 차분하게 이렇게 버리고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일단 짧은 그 당시 방송 화면을 통해서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들었죠. 이 딸이 자기는 너무나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다. 뭐 약에 취해 있던지 아니면 이 수면제 같은 거죠, 일종의. 그 다음에 이 부부는 내부 간의 불화나 이런 모습 아니고 소통이 원만히 되는 상태고, 이게 가장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고 일상적인 부부의, 이게 일반적인 부부의, 젊은 부부의 모습이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이 일진 전반을 올렸는데, 이 일진 사주를 올렸는데 이 모습이었어요. 제가 제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 자연 상태에서의 삼합운동은 이 인호술 삼합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보통 인호술 삼합을 하는 거는 사주 명리에서는 병무울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병화가 태양, 무토가 대지, 땅, 자연, 을이 인간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과 대지와 인간이 하는 삼합운동의 모습이 인호술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인호술 삼합에서 묘지가 어딥니까? 이 술토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올렸던 이 일진사주 전반의 일진사주가요, 모습이 인오술, 요 날이 경술일이었어요. 괴강백호잖아요. 인호술 삼합도 마치는 술일에다가 하필이면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이 뉴스를 보다가 왜 한번 이게 일진 한번 올려보자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봐서 확인했더니 시간도 술신 거예요. 이 병화가 이 신도 돼요. 태양신. 태양신이 그러니까 술시되면은 밤이잖아요. 태양이 완전히 저물고 이 술토 속에 있는 이 점의 모습이 정화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밤의 모닥불, 이 화기를 인간계에서 간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호술 삼합,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이 자연 삼합 운동인 인호술 삼합을 마치는 날에 시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잖아요. 술시다. 모든 게 꿈겼다. 우리가 그리고 술의 천문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천라지망산 할 때 천라살인데요. 하늘에 망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하늘에 망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천문이에요. 하늘의 기운을 읽는 이런 인자예요. 그래서 사주에 이 수레라는 이 글자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역학이라든지 요런 쪽에 일단은 다른 사람보다는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쪽으로 쓰고자 한다라면. 근데 이 수레 구간이 뭐냐면 이 술토라는 이 개술자가 인호술 삼합운동의 마무리 자리라서 이 다음 해 자축이 윤회 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기 위한 구간, 혹은 다음 농사를 준비하기 위한 겨울 구간, 혹은 그 해 농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도둑질하러 다니는 구간, 농사가 잘 지어지는 사람들은 농사 준비를 하든지 곡간 쌓아놓고 저녁에 술 마시는 시기, 혹은 새 생명, 자손을 잉태하기 위해서 잠자리에 드는 시기. 옥황상제 입장에서는
죽은 영혼을 인도해서 보내주고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내보내기 위한 작업하는 시기. 그래서 이 수레구간은 이런 의미가 작동하는, 이게 옥황상제나 귀신의 입장에서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간들이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갇혀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허용되는 거는 그런 활동만 허용되는 것이, 한나처럼 왕성하게 뭔가를 욕망을 부리고 사회적인 활동을 왕성하고 이런 거는 허용이 기본적으로 역학에서는 안 되는 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니네들 움직이지 마라, 이런 의미로 철라, 땅의 그물을, 하늘의 그물을 쳐놓은 철라, 땅의 그물을 쳐놓은 지망, 그래서 철라지망 쌀 때 철라쌀인 거고, 하늘 기운 읽고 공부는 해라, 도와주겠다. 이게 천문성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구간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이 느껴지는 거, 그 다음에 해필이면 내가 왜 이렇게 꽂혀가지고 이거를 열어보고 싶어 했을까 해서 열었더니 상황이 이래서 돌아가셨다, 이분들. 그럼 어디 행방불명이라니까. 오리무중 상태라니까.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 다음에 해잖아요. 그럼 이 술하고 해를 결합을 시키면요, 이게 해수가 바닷물이잖아요. 술토가 땅인데 바닷물이 먹어서 뻘탕인 거죠. 그러면 뻘바다의 물상이 나오니까, 여기 완도 바닷가 근처 펜션이라 했거든요. 근처 바닷가 어디 갯벌가쯤에나 있겠다. 이렇게 일단 추론을 한 거예요. 그 공부라는 게, 사주명리 공부라는 게, 혹은 점술 공부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매 생활을 하면서 궁금하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확인들이, 이런저런 그 방법들 통해서 확인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에 대한 셀프 검증도 되고요. 혹은 공부거리가 일상 속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어쨌든 일단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이분들이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인으로서.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는 점을 쳐봤어요. 이제 이게 구성점 전반인데, 그날 아까 경술일 병술시였잖아요. 경술일 병술시 일시반을 올려놨더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진도 술 이런 것처럼 반도 똑같은 반이, 똑같은 비성 숫자들이 나란히 이렇게 겹쳐 있죠. 사주에서는 술술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이 병존이라 그러잖아요. 지지병존. 이거 일종의 살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동착 이렇게도 보고요. 복음 이래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삼병존은 뭐 괜찮다, 길하다 이렇게 하는데, 동양에서는 삼은 귀신술이자 길신술이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거는 흉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 이병존은 같은 글자가 두 개만, 세 개면 오히려 나은데 두 개만 겹쳐 있는 건 뭐 흉하다고 이제 해석들을 하죠. 그런데 이거 그날 일진 그 지지기운이 겹쳐 있는 거 똑같이 전반도 똑같은 이 비성반이 두 개가 겹쳐 있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게 구성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변환 원리 내지 변환 법칙이 있어요, 구성에서는. 그래서 이 뒤에 숫자를 이제 구성 명학이라 그래서 구성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추론하는 사주명리하고 똑같은 기능인 거죠. 경우에도 이 숫자를 바꿔서 남자 여자 다르게 숫자를 바꿔서 반을 재구성하는, 변환해서 재구성하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점술에서도 매한가지고.
그래서 다수설이고요, 그게. 어떤 선생님들은 이 기운이 강하게 뭉쳐 있으니 이걸로는 읽어낼 수 없다. 그래서 반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특히 전반 같은 경우는 그냥 치지 말라는 소리다, 보지 말라는 소리다 하고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읽어낸 게 뭐냐면, 아까 일진사주에서 여기서 이미 인호수 3화 마무리됐고, 시간이 또 내가 보던 시간이 확인까지 해서 수레 천문이 열렸으니 이분들은 돌아가셨는데, 내가 궁금했던 거는 왜 돌아가셨나,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가였잖아요.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이 전반을 열어봤던 거고, 보니까 그대로 읽어버리면 되는 거죠. 이게 소통반이잖아요. 정반에 다 정의에 있는데요, 이 소통반이 깨져 있는 거예요. 요 진사방이잖아요. 진사는 사주에서는, 사주 명리에서는 이거 지망살이라 그래서 싹이 돋아서 꽃으로 활짝 피는 이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싹이 돋아서 모든 싹들이 꽃으로 피어나지는 못해요. 거기서 이제 솎아내기 작업이 일명 이루어지잖아요. 그 솎아내는 과정이 이 지망살 작용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싹들은 싹으로만 있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고, 생을 마감한다든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 일부만이 싹이 돋아서 잘 크고 잘 결을 받아서 꽃으로 피어났다가 가을에 열매를 먹고 겨울에 씨앗으로 떨어지잖아요. 이 매 과정들이 100개 싹이 100개 과일로 결실을 맺고 100개의 씨앗을 각각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싹이 100개라면 그 중에 여름에 꽃으로 피는 과정에서 속가지기가 이루어지고, 여름에서 가을로 또 속과라 그러죠.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또 일부 떨어져 나가고 솎아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다시 그 과일들 중에서도 일부만이 살아남아서 겨울에 씨앗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 싹이 출발했을 때 씨앗을 남겨놓고 자기 그 일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싹이 100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30% 채 될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사지망살이 바로 그런 기운이 작동하는 구간인 거예요. 걸리게 되면, 지망살이 걸렸다라면. 그래서 이 지망살도 지나 싹에서 꽃을 피운다든지 모판에서 뭐를 떠서 정상적으로 이 논에다가 모내기를 하기 위한 그 자격을 갖췄는지 신에게 검증, 심사받는 구간, 그 작용이 일어나는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망살에 걸려버린 사주들도 지상현실계에서 일반 욕망을 꿈꾸고 정상적인 활동이 애초에 차단된 그 사주들인 거예요. 물론 이 지망살 사주들도 역학이나 이런 공부를 한다면 정신계로 쓰겠다, 천라나 지망이나,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타고난, 혹은 뭔가를 똑같이 이렇게 사람의 활동을 구속하고 심사하는 이런 직업 물상으로 쓰겠다, 너는 그러라고 태어난 사주라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소통 구간이 막혔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연락을 차단했던, 혹은 외부적 장애에 의해서 차단을 당했던, 그 다음에 더 크게 보면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올렸던 전반을 봤더니 여기가 완전히 깨졌고, 사주로 치자면 신이 작동하는 구간에서 지망살에 걸려서 소통 불가 상태. 이분들 개인적으로 보자면 사회적 소통이 단절된,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된, 혹은 영업하는 사람이라면은 장사가, 영업이 완전히 이게 끝나버린, 두 번이나 와서 확인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뭔가 사회 활동이 자기들 뜻대로 안 돼서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구나. 그래서 죽음을 택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는 상황이 어땠을까? 옆 팔이 묘지잖아요, 묘지. 구가 사막 문서예요. 6이 옥황상제를 대리하는 대리자도 되지만요, 여기 남자예요. 이 남자의 의지가 작동되게 하니까 그 부부 중 남편의 의지가 작동이 돼서 이 일가족이 동반 자살을 했는데, 신이 사망 문서를 부여해줘서 이 남편의 의지대로 이게 가족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이게 자녀궁이잖아요. 이게 아내 와이프궁도 되고요. 이 일의 주도는 이 남편이 했구나. 그리고 적어도 이 전반상으로는 편안한 죽음이었겠다, 다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알고 싶었어요. 소통이 안 됐다는 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소통이 안 됐길래. 그래서 다시 월반을 올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 월반만을 본 거예요. 요 일시반은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월반. 왜? 이 월의 기운이 이 일시의 이 결론까지 뒤에서 등 떠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월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어떤 환경이기도 하자 원인 제공자이기도 한 거예요. 기운이. 이 월 중에서 특별히 어떤 이 기운이 강력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 날에 이 시간에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결과에 도달했으니까. 이게 전통적인 그 구성학 풀이법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게. 그것만 염두에서 지금 구성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봤더니 입중궁되어 있는 숫자가 7이에요. 아, 돈 문제였겠구나. 돈. 그러면 돈방을 가봤어요. 돈이 왜 막혔는지. 문서가 깨져 있구나, 문서가. 혹은 이 구자화성이기 때문에 전기전자, 비트코인, 혹은 문서인데 이제 뭔가에 결합된 재산 관련 문서니까 뭐 주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추론하기를, 아, 돈 문제 쫓겼구나. 이게 문서가 깨져 있으니 뭔가 이상한 문서를 잡았다든지, 아니면 전기전자 쪽 일을 했다라면 그쪽 일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코로나 불황 상황이어가지고 뭘 해도 이 서민들이 고통받고 폐업하고 안 되고 폐업 직전 시기였기 때문에, 혹은 비트코인에 손댔나 혹은 주식에 손댔나 이런 이제 개인적 추론을 한 거죠. 그래서 왜 문서가 깨진 거야 하고 봤더니 이 안 파먹었던 이유가 삼병목성 자리에 있는 오왕토성이 갔다가 대충 하고 있잖아. 때려버린 거잖아요. 이 오왕이 뭡니까? 부패. 뭔가 이제 방법, 이게 오왕에 대해서 읽어내는 것들은 많죠. 너무 무모하게 고집 내지 큰 욕심은 무모한 고집 내지 욕심을 부려서 이게 깨져버렸다. 혹은 부패한 뭔가 처음부터 이상한 문서를 잡아서 탈 있는 문서를 잡아서 깨져버렸다. 혹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삼병목성이 시끄러운 자리잖아요. 뭐 시장, 통, 전기, 전자, 전파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사기도 돼요. 싸움, 다툼. 그러니까 사기나 싸움, 다툼 있는 그런 거 관련된 문서를 잡아서 돈이 깨져버렸구나. 돈이 몰렸구나. 그러면 이 자리가 3자리잖아요. 이 삼병목성 어디 갔는지 봤더니 이 3은 파살 깨져가지고
여기 뭐요? 일백수성이 시커먼 자리잖아요. 꼼수가 있는, 불법성이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추론하기는 왜 이 사람들이 세상과 단절하고 혹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월반을 들여다봤더니 돈 문제였구나. 문서의 문제였구나. 하자 문서였구나. 사기를 당했다든지 본인들이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서 눈이 멀어서 문서가 하자있다는 것을 모르고 잡았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투자를 너무 무리해서 혹은 그때 당시에 정상적인 코인 이러면 비트코인이 가장 글로벌화되어 있으니까 그거 빼놓고는 뭐 이상한 코인들 많이 나왔어요. 뭐 도지코인 각종 그 이상한 코인들 하여튼 이제 그런 거는 비트코인도 가격 변동성이 워낙 커서 뭐 가격 등락폭이 어마무시한데 이 기타 그 잡코인이라 그러죠. 개잡코인, 잡코인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뭐 그런 거나 잡았든지 그러면 더군다나 이맥스도 뭐 상장 폐지 하니만 해가지고 이맥스도 뭐 휘청거리는 상황이었었는데 하여튼 많았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거 이게 사기성이 불법성이 다분한 걸 잡아서 그랬구나 이런 이제 추론만 해본 거예요. 전반을 보고서. 그리고 다시 애가 축 늘어져 있었잖아요. 딸이. 그래서 딸은 상태가 어땠을까? 이게 자식 자리잖아요. 일백수성이. 속아서 깨져 있잖아요. 그리고 딸은 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일로. 그래서 이게 어떤 이게 구는 약물도 돼요. 삼은 속아서 이게 수면의 자리도 돼요. 이 수면제를 딸한테 그냥 몰래 먹였을 가능성이 크겠다. 그런 추론도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며칠 지나서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확인이 됐냐면 그 펜션 근처 멀지 않은 선착장 근처인가 어디서 이제 잠수부들 동원해서 엄청 대인력 동원해가지고 경찰 인력 동원해서 이제 수색 작업을 했었죠. 잠수 인력도 동원됐고 이제 혹시 바닷가인가 이래가지고 산도 근처 뭐 하여튼 그래서 확인했더니 이제 조수간만의 차가 있으니까 이제 뻘밭인데 이제 물이 들어오면 이제 물에 잠겨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발견된 걸로는 일가족이 그대로 차를 몰아서 그 뻘밭으로 이제 이렇게 박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양하는 영상까지 제가 잠시 봤는데 그리고 이제 그 뉴스도 이제 길게 안 나왔죠. 이제 이분들 이제 사는 소재지가 광주 쪽이라 이제 광주 쪽 지인들 통해서 이제 확인해 봤더니 원래 이게 컴퓨터 관련 수리라든지 뭐 이거 중고 컴퓨터 이제 조립 판매 뭐 수리 이런 쪽 일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쪽도 잘 안 되죠. 사양 산업이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던 본업이 안 되니까 이제 비트코인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사기성이 강해가지고 투자 권유했던 그 믿었던 사람은 잠적해 버리고 그리고 이제 벼랑으로 몰린 상태니까 주변에서 이제 무리하게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무리한 투자를 애초에 이제 담보도 안 되는 이제 투기성이죠. 그러니까 했다가 이제 그 권유했던 사람은 잠적해 버리고 이분들은 원금은 고사하고 뭐 완전히 이제 빈주머니 상태 되니까 이제 남아 있는 거는 만약에 집안 뭐 자산이라도 좀 많든지 아니면 뭐 집안 형제들이야 짱짱해 가지고 뭐 십시일반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그런 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삶은
젊어서 가장 그 아름다웠을 때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해서 이쁜 딸까지 낳아서 잘 키우고 여기까지 왔는데 대한민국 현실을 고려하면 남은 삶은 이제 고통스러운 지옥문이 열리는 삶이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야 이제 부부들끼리는 상의해서 이제 그만 여본 생은 안녕하자 이렇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따님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그리고 인생을 충분히 살아본 성인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회가 이게 어떤 이유에서건 자기 인생이 한번 삐그덕거려서 사회적인 어떤 패자나 사회적인 나락으로 한번 떨어지게 되면 다시 재기해서 일어선다는 게 진짜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 것처럼 힘든 사회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딸은 이쁘게 이렇게 사랑으로 많이 키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혹여 자기들이야 뭐 부부끼리 얘기가 돼서 가기로 했다지만 그 어린 남겨준 딸은 남은 삶이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쁘게 켜서 해서 아마 그런 선택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아니라 다를까 그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고 나니까 뭐 애는 남겨놓지 이거는 천벌을 받을 짓이라 그거는 이분 당사자의 삶들이 아니죠. 삼자의 몫인 거고 이 영상 속에서도 이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이 가족 자체는 내부 소통이 잘 되고 이 딸도 따님도 이쁘게 생겼잖아요. 충분히 이게 사랑받고 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없는 세상에선 더 이상 이제 이 딸의 남은 삶이 이제 너무 선연하니까 누가 이게 대신 보듬어 줄 수도 없고 사회가 이게 아동복지가 굉장히 정말 튼튼해 가지고 부모의 삶하고 상관없이 홀로 삶을 살아가는 이 아동에 대해서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고 든든한 이 복지 시스템을 뭘까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삼자의 시각에서야 한마디쯤은 그리 가려면 자기들만 가지 왜 자식까지 데리고 왔냐 이렇게 한마디쯤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뭐 맡아도 할 정도로 사회적 어떤 비난의 대상으로 삼을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딸이 좀 만약에 남겼었다면 살기도 이렇게 힘들었겠지만 고생고생해서 살 만큼 되면 상속 포기를 누군가 대신해서 해주지 않은 이상에는 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대원망이죠. 그 알토란 같이 고생해서 했던 돈을 이렇게 뭐 확실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빌려줬더니 어디 가서 이게 뭐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채권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채권 사가지고 묵혀놨다가 이 따님이 성인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니네 부모 빚 갚아라 이렇게 이제 그것도 지옥문이죠. 일종.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갑자기 이게는 어떤 한 국가의 문제 아니요 전 세계적인 봉쇄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서 코로나 불황 타버리니까 우리나라도 그 바람에 뭐 이혼이라든지 부부 갈등 경제범죄 포함해서 뭐 가장 그 생존과 직결되는 기본 범죄 뭐 절도 뭐 해서 폭력 그다음에 뭐 지금처럼 이렇게 일가족 동반 자살 이런 게 많았죠.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만한 나라가 되면 일단은 패자부활전이 뭐 아무나 강제적으로 패자부활 시켜주는 게 아닌 본인이 정말 비상한 노력을 하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 충분히 도와서 패자부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든지 복지체제 구축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다 확인됐었잖아요. 이제 후일의 얘기지만 나는 그 당시 아까 일진사주에서 돌아가셨구나. 이게 일시반을 열어서 세상하고 단절이 돼 버렸구나.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굉장히 평온했겠구나. 그리고 그럼 왜 돌아갔나 왔더니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 돌아가신 이후 직후에는 어땠을까 해서 지금 경술일 병술시잖아요. 바로 다음 시간이 경술일 정해시예요. 이거를 이제 이런 경술일 정해시 일시전반을 역헌도로 봤더니 제 예상했던 거하고 똑같았어요. 따님은 잠든 상태로 세상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영혼하고 육체가 분리돼서 봤더니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한 죽음이잖아요. 딸의 그 모습이 고스란히 그 전반에 나왔었어요. 너무 가슴 아팠었어요. 그래서 천도제라도 좀 내가 만약에 이거 속세인이 아니고 출가해서 학문하는 스님이었더라면 조촐하게나마 이 천도제를 좀 지내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이 천도제를 누군가가 주변에 이게 먼 친척이라도 아니면 친척에도 있어서 천도제를 좀 지내줬으면 좋았겠다는 마음이 참 간절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상갑순법이라고 이 택일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갑순일 중 그리고 황도일 중 이 겹치는 날을 택해서 사대보살이라고 그러죠. 불가에서는 지장보살이 이게 고통을 받는 혹은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중생들을 일체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원력이 강한 보살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 그런 지장보살의 원력이 특별히 강한 사찰들이 있어요. 절들이 거기서 조촐하게나마 이렇게 사갑순이라고 황도일이 겹치는 날을 택일해서 지장보살 원력이 강한 사찰에서 천도제를 좀 지내줬었으면 어땠을까. 주변에 인연이 닿는 친척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술일 정해시 전반은 일부러 안 올렸습니다. 혹시 구성 공부가 좀 돼 있는 선생님들은 찾아서 한번 올려서 확인해 보세요. 아까 그 날짜로. 그럼 여기서 확인되는 게 있죠. 이 날이 이분들이 실제 돌아가신 날이 아니에요. 그 전에 돌아가셨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점술에 점을 치는 원리예요. 왜 내가 하필이면 행방불명이어서 오리무중이다는 전국구 방송을 타는 YTN 그 날짜 6월 20 그 6일이었나요? 저녁 8시. 그 시간에 내가 저녁을 먹다 이 뉴스를 보게 돼서 다른 뉴스 보면은 뭐 이런 생각도 안 드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여기 우리 배우조 사주명리를 점술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동양철학의 대원리예요. 움직일 동 고야할 정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은 가만히 있다가 어느 시기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운이 발동했다 그래요. 그 기운이 동했다. 그리고 이 기운이 같이 동기감을 일으키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면 그 사람한테 그게 응기한다 그래요. 점은 그래서 이 환음을 보면서 이 시간에 이 뉴스를 보다가 저녁을 먹던 내가 갑자기 이 기운이 동해서 이게 전반 이 일진사주도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해보고 점을 쳐보는 거는 응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했더니 아 돌아가셨겠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돌아가실 상태는 완전히 세상과의 차단을 의도적으로 해버린 채 편안한 죽음이었다. 그럼 왜 돌아가셨을까? 이런. 그러면 돌아가신 직후는 어찌 됐을까? 이런. 이제 점을 쳤더니 나중에 확인이 된 거잖아요. 확인이. 그래서 이 공부 사주명리는 올해 신년, 작년 신년운서는 작년이 지나면 작년 연말, 올 초쯤에 확인된 거고, 올해 신년운서는 지금 이쯤에 아니면 내년 연초가 되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사주풀이는 그 사람이 한 20년 어디서 그 사람 자기 사주를 어디서 풀이 상담을 받고 한 20년쯤 지나면 서서히 확인이 되는 거고, 점을 치는 것도 그 결과가 확인이 되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문이 무서운 거예요. 사주명리나 이 점수나 이게 무섭다는 이유가 스스로 자기 공부 상태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손님이 혹여 상담을 왔다면 손님도 그 사람이 내린 풀이나 점사에 대해서 확인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셀프 확인도 되고 손님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공부하기 참 편하고 수월한 학문도 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검증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학문이기도 해요. 공부가 짝퉁으로 돼 있으면 이게 수모당하기 쉬운 학문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만약에 손님이 누가 와서 그 이제 원리가 이런 거예요. 손님이 이 시간에 찾아와서 아니 내 조카 부부하고 그 조카 손자가 있는데 이거 확인이 안 되는 확인이, 그러면 제가 똑같은 경로를 탔겠죠. 이거 일진부터 올려보고 일진사주로 특히 이 부분 일시 부분 확인해 보고 다시 전반을 열어서 확인해 봤더니 그 경로 그대로.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럴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리 얘기해 줬겠죠.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됐을 테고, 이게 무속인들한테 가서 그래서 상담을 받았을 때는 자기가 신내림 받은 모시는 그 모시는 그 내림신이 계시다면 그분의 신의 힘에 따라서 신력에 따라서 무속인 선생님들은 얘기를 해줬겠죠. 뭐 우리 할아버지가 혹은 뭐 우리 아무개가 우리 장군님이 혹은 우리 선녀님이 이렇다는데 이리 얘기를 했겠죠. 근데 우리처럼 사주명리를 공부하고 점수를 공부한 이 술사들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추론을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이거를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다 그랬죠. 제 다른 영상에서 연관돼서 오해 살 부분이 있어서 질문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명리 술사하고 명리 우리 술사 선생님들하고 무속인 쌤들은 기운을 읽어내서 상담 손님한테 상담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준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직분 내지 업무는 상담업이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수단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아까 사주 공부나 이런 점수학 공부가 아예 안 돼 있다니 덜 돼 있다든지 혹은 똑같이 돼 있어도 이 지금 일진 올린 일진이나 이 지금 그 풀이해낸 이 전반이나 물어본 질문이 뭐냐에 따라 대답은 해석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물어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의 깊이가 다르고 그 사람의 이게 계속 이 상담하면서 이게 체화된 촉도 다르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해도 선생님마다 다르고 조금씩 달라진 이유예요. 그게 물론 무소인 선생님들은 자기가 모시는 그 내림신 받은 그 모시는 그
신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해준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얘기들이 달라지겠죠. 이런 차이입니다. 제가 이 전반을 보고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그 당시에 유튜브에다 제가 뭐 그런 걸 좋아한다면 바로 해서 올렸겠죠. 근데 그러기도 싫었어요. 물론 이제 맞고 안 맞고는 시간이 지나면 검증이 되는 건데, 맞고 안 맞고에 대해서 점사가 거기에 대해서 뭐 틀린 거에 대해서 뭐 공부한 학인으로서 부끄러움 느끼하더니 공부가 너는 덜 듣구나 이렇고. 근데 그거는 이거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의 숙명인 거예요.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지. 괜히 올렸다가 내 점사가 틀리게 나와서 쪽팔렸네, 에이씨 올리지 말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근데 올리기 싫었었어요, 마음이. 그리고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도 올리기 싫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하도 많이 하시길래 마음먹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하고 있다가 텍스트로 이제 그 소재를 올려서 써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시간도 많이 지났을 뿐더러 그 이후로 이런 이 경제 생활국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코시국에서 이게 수없이 많은 이 동반자살, 뭐 나이 드신 혹은 병간호하는 연로한 부모님에다가 나이 드신 자녀분하고 같이 살다가 동반 선택하는 경우, 지금 이 가족처럼 투자 실패로 이 젊은 가족이 뭐 40대 가장이 뭐 자녀 둘 뭐 와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죠. 이게 이제 나라의 경제가 망가지고 복지라든지 안전망 시스템이 두텁지 못하면 사회 경제적 약자들부터 이렇게 타격이 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이게 한 소재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지금 준비하는 거라서, 제가 이게 갑자기 어떤 그 학력증명서라 그러죠. 대학 그 졸업증명서랑 해서 성적증명서 뭐 이런 거를 뭐를 준비하는 게 있어서 이제 발급받아서 팩스로 보내줄 일이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뭐 집에서 팩스 있다라면 집에서도 그 민원 24인가요? 해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가까운 뭐 동사무소나 주민복지센터랑 생활안전 거기 가면은, 예전 동사무소 가면 거기서도 업무를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 방에 팩스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필요한 만큼 발급을 받아서 이걸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보내달라는 그 시한이 있었으니까 그날 몇 시까지 보내줬으면 한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오다가 보니까 부동산 이 사무실, 중개 사무실도 웬만하면 다 팩스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 이렇게 마음이 땡기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이리이리해서 팩스 좀 보낼 수 있겠냐 부탁드렸더니, 사례는 제가 해드리겠다. 팩스비 보낸 거에 대한 사례는 제가 얼마를 드릴 테니까, 제가 시간이 급해서 그러니까 해줬으면 한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었죠.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이 사주 명리하면 뭐 성꿈이나 뭐 관상도 이제 다들 어느 정도 보죠. 이제 사이드 이제 공부로 이제 주 공부는 사주 명리하고 이제 점술학 정도지만, 그래 봤더니 이게 아담하게 생기셨는데, 이제 이 미인 안미인을 떠나서, 이제 미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관상학적으로 보면 얼굴에 이렇게 그
도학 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분출되는 분들은 따로 있어요. 근데 미인이면서 도학 기운까지 분출되면 이제 연예인 중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자나 남자 연예인분들 중에. 근데 이제 그분은 이게 도학균이라는 거는 이제 집중력, 뭐 홍룡살이나 도화살은 집중력 인자라고도 하는데요. 학예사는 학문적인 어떤 그 기운으로 집중을 시키는 집중력 인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인기살로도 요즘에는 해석들 많이 하죠. 근데 딱 봤는데 이제 도화살이나 홍룡살은 그러니까 성적인 매력을 발산시키는 이성에게 이런 기운인 거죠. 그런데 미인이면서 미남인이면서 성적 매력도 어필한다 이러면 아무래도 이 인기를 받게 돼 있고 연예인이나 이게 대중 한테 그 자기 얼굴을 알리고 활동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인자인 건 분명한 거죠. 자기 자신을 홍보한다든지 이런데 자기 자신을 알리는 데는 아무튼 그분도 미인이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이분 이 도학기운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구나. 근데 정제돼 있는 느낌, 함부로 이렇게 분출하는 이런 느낌이 아닌. 그런데 봤더니 워낙 좁아요. 팩스는 있기는 있는데, 근데 봤더니 옆에 다른 가게, 더 큰 가게가 있고 거기다가 한 켠에다가 이제 중개사 사무실을 내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샵인 샵 개념이라 그러죠. 이제 불황기에는 많이 그런 경우를 하는데, 어차피 큰 가게에서 영업이 안 되니까 월세라도 일부 보전하자 그래서 이제 조그만 이제 공간을 이제 다시 내줘 가지고 다른 분이 거기다가 조그만 짜투리 샵을 하나 더 내는, 아니면 본인이 투잡으로 안 된다든지 이렇게. 근데 저는 모르죠. 이제 그분을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팩스를 보내고 나서 난데 이제 연초인가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작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많이 보러 다니죠. 신년운세.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제 명함을 드렸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래도 뭐 며칠 전에 뭐 친한 언니랑 해서 어디서 좀 본다길래 가서 철학관 가서 상담했는데, 내가 이제 다시는 내 돈 들여서 철학관 가서 상담 안 본다. 그거 사주풀이 하나도 안 맞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주명리 공부하는 이 법안이자 학인이자 이 프로명리술사인데, 제가 이게 어떤 그 직업에 대한 모욕감을 느꼈다는 생각이 드니까 수치심이 굉장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주를 풀어줬길래 더군다나 이게 철학관을 하고 있다라면 프로명리인데, 프로술사인데, 프로술사로서 이 자긍심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도 없나, 자존감도 없나, 어떻게 상담을 해줬길래 저런 소리를 듣게 만드니까 어떤 수치심 겸 분노 겸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혹시 사주가 굉장히 독특해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쉽게 읽어내기 어려운 사주여 가지고 혹시 그랬나, 이런 이제 공부하는 사람에서 사주 자체에 대한 호기심도 이제 강하게 드는 거예요. 줘보세요. 제가 그냥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나도 이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게 어떤 모욕감이나 수치심도 들고 얘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뭐 이렇게 팩스 번호로 들렸다 그런 얘기 듣게 된 것도 인연인 것 같으니까 그 사주가 도대체 얼마나 이게 어떤 사주길래 그런지 한번 봅시다 해서 달라고 했더니 준 사주가 이 사주였어요. 그럼 제가 사주 풀이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모양 생김새 꼴 그대로 그냥 궁성론 대비해서 읽어내는 거, 육친론 집어넣어서. 그럼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아들 사주라고 이러면서 이게 사주를 먼저 주는 거예요. 이게 장남인데 장남 아니면 장남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괜히 이제 그 질문에 어울려서 대답을 주면 이제 자기 하는 얘기 듣고 눈치껏 풀래나 뭐 이런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나만 쳐다보면 내가 내 입에서 무슨 얘기나 듣고만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고
제가 이 사주 보이는 대로만 저는 그럼 풉니다 라고 해서 이거 장남 사주다. 장남 아니면 장남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격군 깨져 있잖아요. 성격 엄청 까칠한 사람이다 이거. 그 다음에 일찍 결혼하면 이혼이다 얘기해줬고, 토토끼리 부딪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신금 현침, 미토도 현침으로 잤습니다. 간목도 야점처럼 삐뚤뼈촌의 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콕콕 쑤시는 자라면서 이 날카로운 현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칠하고 성질 성깔 한번 내면 이제 좀 성깔 더럽다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고집이잖아요. 고집토는 고집 세고 욕심 많고 가만히 듣고 있어요. 이 사람 직업은 그래야죠. 바로 이 현침 기운이 강하니까 날카로운 기운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군인 경찰, 그 다음에 이 형살 치고 있잖아요. 현침 기운 가지면서 군인 경찰 아니면 흙끼리 형살 치는 거 이거 형작용 일으켜주면 되니까. 그래서 뭐 건설 토목 이랬어요. 그건 내가 이제 더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제 얘기한 거 하고 이거 내가 한 얘기들이 많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러니까 다 맞다. 장남이다. 전공이 건설 토목이었는데 ROTC 장교로 해서 장교 생활했다. 군인 생활 좀 이게 몇 년 더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현재는 토목건설회사 다니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이 어떻게 풀었는지는 내가 물어보지 않겠다. 나한테 손님을 왔으면 나는 지금 얘기한 그대로 바로 올리자마자 이렇게 풀어줬을 거다니까. 이분은 얘기 안 하고 있었지만 이제 속으로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냥 이거 장남인데 이거 물어봤더니 이게 자기 큰아들이에요. 이 사주가. 내 이제 더 풀어주기 싫은 거죠. 근데 이제 굳고 자기가 사주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난 이것만 풀어주고 가려고 했더니 주더니 이 사주예요. 또 바로 올리자마자 모양새 그대로 읽어준 거예요. 이 계묘 문창성이잖아요. 그리고 이 도화가 몇 개야 벌써. 하나. 본인 자체가 도화한 거예요. 문창성이면서 숙생모 그래서 이 영리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식상에 깔려있는 문창성들은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눈치껏 배워도 바로 써먹어요. 핵심만 바로 간파해서. 그러니까 기술 도둑질을 또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써먹을 핵심들만 확실히 저거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내가 써먹어야지 맘먹어버리면 바로 복사 떠요. 핵심만 따가지고. 그래서 써먹을 핵심만 바로 발라내서 바로 써먹어요. 그래서 이 공부에 재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미 저는 그 삼합상의 도화만 도화로 보지 않고 기운이 바뀌면 사황지들은 언젠가는 도화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운이 바뀌어서 들어오면 다 도화인자로 본다고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어요. 벌써 자기 본인 기운 자체가 강력한 도화인자죠. 그러면서 식신이 강하니까 이리저리 성적 매력 발산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상에서 느낌 받았던 게 맞은 거예요. 사주도 도화죠. 요거 도화 간지예요. 이 자체로 그냥 불새면서 꽃뱀이라 그러잖아요. 요거 도화죠. 그럼 도화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면서 아예 대문 앞에 이게 도화 간지를 깔아놔 버렸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 흔한 말로 그 삼합에서 정통 도화가 이게 연두나에 있으면 이게 더삽다 그래서 머리에 삥꼬발라 이러는데요. 그걸 떠나서 이 사람 자체가 이게 일단 뭐 그런 얘기는 내가 할 필요 없는 거고 나는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뭘 배우면 빨리 배운다. 일단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식상생재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장사로 써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을사가 이게 강력한 홍보 이런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이 나라 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런 계통의 대기업 아니면 공직으로도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중경금 있죠. 을경합대 있죠. 경금 자체가 이 사유축 자체도 삼합운동이 금삼합이라 금융이지만 경금 자체도 금융이에요. 그럼 이 사람 뭐야? 금융 갈 수 있다. 금융 보험 계통 써먹을 수 있다. 다시 이래버리면 자명치잖아요. 현침이죠. 그러면 의료 계통으로도 갈 수 있다. 다시 해묘미 삼합이면 교육건설이죠. 그 다음에 다시 요 해묘미 목기호는 의료잖아요. 그럼 자묘형사 치고 있으니까 요 현침물 쌓이면서 자묘형 때리고 있으니까 이거 재단, 옷 디자이너 재단 이런 쪽으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생식기 쪽에다 칼 한 번 냈겠네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마디 더 해줬어요. 하나 더 있죠. 남편 남봉꾼인데 돈도 많고 남봉꾼이다. 여기까지 딱 얘기해 준 거예요. 해주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이분 사주에서 본인이 가장 잘 써먹어 있는 아까 사주 팔자가 그 기운이 담고 있는 그 기운작용이 매트릭스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사주에 태어난 분은 잘 써먹을 수 있는 방향들이다. 그리고 아까 남자는 남봉꾼 주변에 결혼했다면 바람도 잘 피웠을 뿐더러 돈 버는 재주도 많았다. 그래서 돈도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말한 이런 사주는 일단 이분 사주라. 그리고 이 사주에는 본인의 배우자, 자식, 부모, 형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사촌까지 기운이 연동돼 있어서 내가 말한 이 분야로 본인이 써먹었던지 본인이 못 써먹은 것들은 내가 말한 그런 본인 배우자나 자식이나 부모 형제나 사촌 중에 누군가 써먹는다 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는 다 맞다. 본인은 상고 나서 상고도 금융이잖아요. 이제 금융계통 농협이나 이런 쪽 은행 이런 쪽 금융계통에 종사하다가 보험으로 돌았다가 자기 시어머니가 하던 가게 물려받아서 장사를 하다가 이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중개업 겸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 큰 가게도 자기 거였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이제 다른 의류 관련 가게를 하면서 사이드로 자기가 이 중개업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 시어머니는 예전에 정식 간호사는 아니고 지금은 간호보조사라 그러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간호보조사 아니고 그런 병원에서 그런 일 도와주면서 가끔 침도 주사도 넣던 이런 분들 많았어요. 나이가 워낙 많이 됐겠죠. 그러니까 간호보조사 제도라든지 간호사는 인력은 부족하게 있을 때 이제 그랬던 병원에서 아름아름 근무했던 분들 많았어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써먹은 거죠, 의료로. 그러다가 옷가게로 돌아서 남은 인생 옷가게 하다가 자기한테 물려줬다. 이렇게 된 거고. 남편도 이거 문구, 지물포, 종이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마찬가지 써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큰 아들은 토목건설, 작은 아들은 공무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사주 그거 안 맞더라는 마음이 180도 달라진 거죠. 180도 달라져 가지고 저한테 이게 계기가 돼서 그날 저한테 정신 거하게 사주시고요. 손님들도 많이 속이셨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따로 이제 상담 받아서 본인 이 손자 출산 태길도 제가 잡아줬고 장명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제가 뭐 여기를 알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날 그러니까 기운이 그렇게 글이 나를 인도한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은기예요. 이 결론이 뭐냐?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재밌어가지고 애초에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신내를 받는 무속인은 선생님들은 상담받으러 오는 순간에 자기가 모시는 그 내림신께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 뭐 때문에 왔고 뭐 하는 애들 뭐 때문에 왔어 이럴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몇 프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영하면 나도 호기심에 한번 가서 보겠다는 의미였던 거지. 그 의미가 사주명리나 점수를 공부해서 업으로 삼는 이 철학관을 열고 상담을 해서 선생님들보다 신내림을 받아서 하는 무속인 선생님들 자체가 이미 신내림하고 그 신으로 보는 신점하고 이렇게 학문으로 풀어내는 이런 역스럽하고 이미 레벨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제 경험들을 이 영상으로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무속인 선생님도 무속인 내부에서는 모시는 신에 따라 또 자기 어떤 영빨에 따라 자기가 또 이게 정말 어떤 돈만을 탐하는 이런 게 아닌 사심 없이 순수한 상태로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 타고난 이게 달란트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 사주명리나 이 철학관 상담 쪽도 매한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한테 공부 더 열심히 하시라고 책값 드렸다고 생각하지 대신 내가 풀어줬지 않냐 선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영상의 결론은 이 명리술사 선생님들하고 무속인 선생님들은 이렇게 기운을 읽어내는 수단이 동양철학, 사주명리학, 점수학 포함해서 주영 뭐 이거 다 포함해서 혹은 타로 카드 포함해서 이 공부를 해서 그런 공부들을 해서 이 체화된 자기의 이 지식 수준과 이 촉과 타고난 이 영감들이 총동원해서 그거를 수단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분들이고 무속인 선생님들은 자기가 내림굿을 받은 그래서 자기 내면에 모시고 있는 그 내림신의 신발 내지는 신력에 의해서 그거 상담을 해주시는 분인 그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야. 모두 다 술사 선생님들이건 무속인 선생님들이건 인간의 운을 읽어주고 인생의 흐름을 읽어주는 인생 상담을 하신다라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그리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냐도 자기 인연법에 따라서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인연법에 따라서. 만약 아까 그랬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나한테 애초에 그런 소리 안 했고 내가 뭐 한 일주일 전쯤에 가서 안 그래도 잘 본다는 데 있어서 친한 언니랑 가서 둘이 철학관 가서 상담 받고 왔는데 나 5대 운세 대충 하니까 나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랬으면 내가 이런 사주들 열 이유도 없었고요. 뭐 손자 출산택일 장려까지 해줄 이유도 없었겠죠.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사주를 열 수 있는 인연이 됐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선생님도 나한테 고마운 분이죠. 그 선생님이 공부를 얼마큼 해서 철학관을 하시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지금 그 내가 얘기했던 그 여자 그 중개사 사장님분한테 크리 상담을 하는 바람에 이제 나는 그분의 아드님하고 그분 사주를 열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죠. 다 모든 게 그래서 인연 나름이에요. 인연 나름. 자, 이게 시간을 제가 체크를 안 해서 이 영상이 얼마나 장시간 동안 지금 찍혔나는 모르겠지만 이거 이 영상 이대로요.
제 유튜브 채널 메인 채널 화면 영상으로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궁극적으로 그런 어떤 질문도 혹은 의구심 혹은 뭐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먹고 이렇게 찍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저랑 인연이 닿아서 제 유튜브 채널 들려서 제 틈틈이 제 영상 봐주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해가 바뀌네요. 얼마 안 있으면 양력 기준이지만 물론 이제 사주 명리상은 음력을 고려한 태양력이기 때문에 이제 절기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올해 원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요. 제가 이 다음 영상은 이제 내년 총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희한하게 이거 정치 관련 영상들 풀이를 해서 뭐 운세 풀이해서 올렸더니 많이들 봐주셔가지고 내년 총선하고 관련돼서 영상 한 편 일단 간단하게 올린 다음에 저도 이게 한 달 정도는 더 마무리할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마치고 나면 내년부터는 좀 더 자주 영상을 통해서 찾아뵐 생각입니다. 모쪼록 그 어제 첫눈이 전국적으로 온 것 같은데요. 올겨울 들어서 엄청 내렸습니다. 모쪼록 주말 행복한 주말 잘 마무리 하시고요. 영상을 통해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